조카들을 설득시켜 막내 누나를 구하다. 마지막으로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지금으로 3년 전 나보다 3살 위인 순금 누나가 환갑을 맞던 해의 일이다. 고향에서 셋째인 순경 누나 부부와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순경 누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갑자기 통곡을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너무 놀라 이유를 물었다. 누나,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불쌍한 순금이. 나는 순금이 없이는 못 살아. 그때 생각을 하면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해 여름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더 할 수 없이 슬픈 계절로 남아있다. 한 분밖에 없는 형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사랑하는 형님을 보내고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고향에서 조용히 휴가를 보내는 중이었다. 형님을 잃은 것만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인데 또 집안에 불상사가 난 것이다. 순경 누나가 다소 진정이 된 후 자세히 물어보니 막내 누나인 순금 누나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붓듯이 살이 찌는 누나의 건강이 염려되어 10여 년 전부터 자연식을 할 것과 복합 발효 배양물을 섭취할 것을 권해왔다. 그러나 나중에 매형에게 전해 들으니 누나는 늦은 밤에 야식을 즐겼고 일터에서도 심한 마음고생이 있었다는 것이다. 수많은 환자를 만나온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유방암 환자의 경우 변비, 내장 비만, 스트레스 이 3가지 중 2 이상이 겹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누나는 이 3가지 모두에 해당되었으니 내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막내 누나를 만나 내 뜻을 전했다. 누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동안 드시던 음식을 중단하고 완전 효소식을 하세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성급히 수술할 생각이라 하지 마시고요. 제 말 알아들으셨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막내 누나가 수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안타까운 마음에 왜 그랬냐고 물으니 보험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누나가 가입한 암보험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수술을 안 하면 요양비용,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용 등 적지 않은 돈을 포기해야 하니 암 환자들이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안타까웠지만 누나의 입장도 이해가 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일반 식사를 중단하고 제가 권해드린 복합 발효 배양물을 드시면서 인체 정화를 하셔야 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여간에서는 혼자 술을 마시지 않는 나였지만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쓸쓸하여 집에 있던 양주병을 땄다. 2잔 따라 마시며 마음을 달래는데 문득 누나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나,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계시죠? 그러나 수화기 넘어 누나의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었다. 그럼 잘하고 있지. 누나,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누나가 울먹이며 털어놓는 것을 들으니 며칠 전 검사에서 임파선암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해. 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형님에 이어 누나까지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누나, 안 돼요. 절대 방사선 치료는 받지 마세요.
그러나 누나는 이미 체념한 것 같았다. 나도 동생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 하지만 인수 아빠랑 애들이 허락을 안 해. 남편은 물론 두 아들까지 의사선생님 말씀 안 듣고 외삼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가족이 연을 끊겠다고 나왔다는 것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누나에게 말했다. 누나, 겁먹지 마시고 누나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누나의 목숨이잖아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 아니잖아요. 누나가 갑자기 통곡을 했다. 동생, 나 좀 살려줘. 나 탈출하고 싶어. 이 병실에서 나가고 싶어. 방사선 치료 너무 무서워. 나는 오열하는 누나를 진정시켰다. 누나,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나는 우리 형제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경우가 밝아 집안 대소사를 이끄는 셋째 순경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순경 누나는 걱정 말라며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향했다. 그날 병원에서 약간의 소요 사태가 있었다. 이미 방사선 치료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갑자기 퇴원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간호사는 물론이고 의사들까지 협박성 발언을 하며 퇴원을 만류했다. 그러나 불같은 성격이 순경 누나가 밀어붙이므로 간신히 퇴원 수속을 밟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다. 가장 어려운 일, 자기 엄마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방사선 치료를 강행하려는 두 조카를 설득시키는 일이 남아 있었다. 조카들에게 자기 엄마란 세상 전부였고 의사는 신과 같은 존재였기에 결코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순경 누나의 주선으로 가족회의가 소집되었고 나는 조카들 설득에 나섰다. 인수야, 너희들 마음 이해한다. 너희를 낳아주신 분이니 그 마음 오죽하겠니? 하지만 내 엄마이기 이전에 내 누나란다. 살면서 사소한 문제로 내 엄마와 다툰 적이 몇 번 있다. 그 일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모른다. 이대로 누나가 세상을 뜬다면 나는 평생 괴로워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설마 외삼촌이 너의 엄마 죽이려고 사기를 치겠니? 더도 말고 딱 2달만 시간을 다오. 그때까지 자도가 없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무나. 나는 조카들에게 암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임상 결과를 보여주었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암이라는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2시간을 붙잡고 애걸하자 매형과 조카들도 차츰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다. 나는 2달 동안 막내 누나를 강원도에 있는 힐링센터에 머무르게 하였고 일반 음식을 금지한 상태에서 완전 효소식을 실시했다. 또한 불필요한 자극이 될 수 있는 전화 통화와 TV 시청을 금지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했다. 그 밖에도 일정에 따라 산책 등 적절한 운동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잠자는 시간도 철저히 지키게 했다. 누나,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좋아요. 누나는 내 말을 전폭 신뢰했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몸이 가벼워졌고 머리도 맑아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렇게 2달이 지나 힐링센터를 떠날 때가 되었다. 누나의 차에는 소일거리로 채취한 쑥, 민들레, 밤, 도라지 등이 가득 실려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 혹시 무절제한 생활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걱정했으나 누나는 현미, 된장, 생야채, 무말랭이 등으로 이루어진 식사를 했고 그러는 중에도 1달간 다시 효소식이 들어가는 등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막내 누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동생, 나 다 나았어.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대. 누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잘 하지 못했다. 얼마나 기쁘던지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나, 축하해요. 고생하셨어요. 누나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다. 2015년 여름, 우리 부부와 순금 누나네 부부, 외사촌 부부가 고향 부근 금강상류가 내려다 보이는 정자로 나들이를 갔다. 음식을 차려놓고 술잔을 기울이는데 막내 명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막내 처남, 정말 고마워. 처남은 우리 가족이 은인이야. 처남 아니었으면 이런 시간도 없었을 거야. 그때 내가 처남이 하려는 일 반대에 대해서 마음고생 많았지. 내가 정식으로 미안하다고 사과 한번 하려고 했어. 그런데 오늘 하게 됐네. 매형, 이런 기적을 누가 쉽사리 믿겠습니까? 보지 않고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또한 누나의 의지도 한몫했습니다. 내 대답에 온 가족이 하하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기뻐하였다. 누나는 나를 믿고 인체정화를 한 결과 살아날 수 있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먹는 것을 비롯해서 생활 습관을 조절하며 살기 때문이다. 앞으로 암 따위가 누나 앞에 얼씬거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